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학습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닛 15 부사의 자유로운 위치인데요. 우리가 부사라고만 표현을 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부사가 아닌데 부사처럼 사용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는 뭐라고 부를 거냐? 부사류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천일문에서도 부사의 자유로운 위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사류의 자유로운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한번 그러면 부사류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부사류. 부사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조간편에서도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 혹은 부사구에 해당하는 것들은 당연히 부사류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우리가 준동사를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준동사의 종류가 뭐뭐 있죠? 총 세 가지가 있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사류로서 사용되는 건 뭐뭐가 있을까요? 부사적용법을 가지고 있는 거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분사는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적 용법이지만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부사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분사 구문도 부사류의 일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만 분사 구문에 대해서는 유닛 16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유닛 16. 세 번째, 우리 전치사구라는 걸 배웠어요. 전치사구가 뭐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구를 말하는 거죠. 전치사구는 형용사적으로도 사용되고, 즉 형용사류로도 사용이 되고 부사적으로도 사용이 된다. 부사류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번째, 절들 중에서도 부사류로 사용되는 절들이 있었죠. 어떤 거였죠? 자, 절을 이끌어주는 애들 중에는 접속사라는 게 있었는데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 명사류를 만드는 접속사. 두 번째, 부사류를 만드는 접속사. 절 전체를 명사류로 만드는,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명사절로 만드는 그런 접속사에는 that과 whether, if가 있었고요. 이 친구들을 제외한 모든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부사류를 만드는 접속사다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로 배우진 않긴 하지만 일부 명사구는 부사류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last week, 지난주에 같은 표현이나 today 같은 표현들 딱 보니까 어떤 표현들이에요? 시간, 날짜 등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에서는 명사만 쓰이더라도, 즉 굳이 앞에 전치사 같은 걸 붙이지 않더라도 얘네만 독자적으로 뭐로 쓰일 수 있다? 전치사 구로, 죄송합니다. 부사류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아, 그러면 부사류의 종류를 우리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챕터를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부사의 자유로운 위치라서 부사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유로운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사류의 위치.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부사류, 이 부사라고 사용되는 이런 친구들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사마다 차지할 수 있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구문마다 원래는 올 수 없는 자리인데 올 수 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류의 위치를 문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 그럼 안 돼요. 문법으로 모두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어느 정도 문법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저기 영어 교육과 영어 영문학과 그런 데 간 사람들만큼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쵸? 그래서 부사류의 위치를 저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부사류의 위치. 첫 번째,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 미.
두 번째, 문, 두. 세 번째, 비, 조, 뒤, 일, 앞. 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에 따라서 비조디 일합은 무슨 뭐 빈도부사의 위치니 막 이렇게 따로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넘어가고 나면 빈도부사란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들을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굳이 비조디 일합은 빈도부사한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비조디 일합이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중 하나구나라고만 기억을 하세요. 일단은 됐죠? 그리고 문장 맨 앞이나 죄송합니다. 문장 맨 뒤나 문장 맨 앞에는 부사류가 위치할 수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라고요. 됐죠? 이 이외의 위치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컴마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삽입표현이라 그랬죠. 이 삽입표현에서도 부사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장 어디에서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부사류의 위치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시험에서 뭔가 이 문장이 서술형에 나올 것 같은데 부사류를 내가 위치를 외울 수 있을까 싶으면요. 그냥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분 입에 읽도록 만드는 겁니다. 부사류를 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문장에서 여러 번 읽고 지나가서 이 정도 위치에 나오는구나 라는 걸 대충 감으로 잡으시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여러 번 읽은 문장은 서술형에서 틀리지 않긴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직관이란 게 생기게 됩니다. 대충 이 위치는 되겠다, 이 위치는 안 되겠다. 오케이? 그 직관을 가지고 서술형을 풀어내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위치는 저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3형식이 있다고 칩시다. 부사는요, 기본적으로는 이 동사와 목적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천일문 완성의 이번 챕터를 보다 보면요, 이걸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100% 규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굳이 그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에서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를 껴넣은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류를 껴넣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시험에 나왔어. 만약에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여러 번 읽고 지나가야죠. 안 나왔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문법이 있고 예문과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습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걸 공부하라고 했어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것만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적이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 부사류의 위치 같은 경우는 어떻냐? 제가 지금 문미, 문두, 비조디랍, 컴마 이렇게 네 가지의 일반적인 위치를 알려드렸죠. 그쵸? 자, 이게 일반 위치부터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서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게 나왔다? 그럼 예외구나. 그럼 얘네만 따로 공부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부사류의 위치를 문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건 자학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법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문장 해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번 문장 볼게요. 자, audience 그럼 뭐죠? 청중이죠. 청중들은요 are encouraged.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네. encourage 그러면 장려하다, 북돋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장려된다, 고무된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media. 미디어에 의해서 장려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뭐 하라고? to accept their news reports as the last word on any particular topic or event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보니까 보통은 우리가 by 행위자구 같은 경우에는 문장 맨 뒤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동사와 보어 사이를 끼워 넣고 있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부사류는 어느 정도 위치가 좀 유동적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요.
to accept 뭐 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뭐를? their news reports 그들의 뉴스 보고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뭐로써? as 동그라미 the last word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최종적인 말, 최종적인 발언이죠. 그쵸? 소식이 여러 개가 들리고 있는데 얘가 최종적인 소식으로 들리고 있다는 건 얘가 진짜 결정적인 사실이란 뜻이겠네요. 오케이? 결정적 사실로서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On any particular topic or event. 어떠한 특정한 주제나 이벤트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오케이? 언론사들이 막 수없이 많은 기사를 내보내죠. 그런데 모두가 야, 내가 말하는 게 팩트야. 내가 진짜를 말하고 있다니까? 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148번 문장. 자, 148번 문장에는 별표를 하나 쳐놓을게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분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상황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법 포인트가 꽤 여러 개가 섞여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To stop being late 하고 컴마로 끊어져 있죠? 저도 한번 끊어볼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즉 부사류겠네. To stop, 멈추기 위해서, 뭘 멈추기 위해서? being late의 대괄호 한번 쳐볼게요. 자, stop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사죠? stop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명사가 오는지 투부정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는 표현이죠. 자, stop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그쵸? 그런데 만약 그 stop 투부정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to stop being late 늦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all one has to do is change. 아, 여기서부터 또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먼저 문장 분석해 드릴게요. 1부터 2까지 괄호를 치시고요. 앞에 5를 꾸며준다. 그리고 is에다가 동사라고 표시하시고요. change부터 쭉 보어라고 표시하세요. 자, 우리가 영어를 보다 보면요. all 어쩌고 저쩌고 the 어쩌고 thing 어쩌고 저쩌고 what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맨 마지막에 do로 끝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원형 부정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거는 다른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우리는 유사 분열문이라고 하고요. 이름부터가 유사 분열문이죠. 그러면 진짜 분열문도 있겠네? 진짜 분열문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문장을 둘로 쪼개놓고 그 쪼개는 방식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도 부르고 분열문이다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유사 분열문은 어떨까요? 얘도 문장을 쪼개긴 했잖아요. 그럼 왜 쪼갰겠어? 얘도 일종의 강조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WH 강조라고도 부르고 유사 강조 구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해석은 간단합니다. 뭐뭐 하는 것은 뭐뭐다.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All one has to do.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is change, is to change. 바꾸는 것입니다. 뭐를? The motivation, 동기를 바꾸는 거죠. 뭐 함으로써? By deciding, 결정함으로써. 오케이? 근데 뭘 결정해요? that부터 어디까지 대괄호 치면 될까요? consideration까지 꺽쇠괄호 한번 쳐볼게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being on time 얘 대괄호 치고 주어라고 한번 써볼까요? be on time 그러면 제 시간을 지키다 라는 뜻이잖아요. 제 시간을 지키는 것이 is going to have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걸 결정하라는 거죠. 뭐를 가져? first priority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질 거예요. over 뭐뭐보다, 뭐뭐 위에 라는 뜻이죠. 뭐보다 any other consideration 어떠한 다른 고려들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결정함으로써. 됐죠? 우리가 뭐 지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제 시간을 지키는 걸 제 1순위로 두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오케이? 자, 지금 위에서 유사강조 구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보니까 주어가 all이 나왔죠? 그런데 동사가 뭐가 나왔죠? is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이 is는 왜 나온 걸까요? all이라 그러면 모두니까 꼭 복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해석을 해보면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진짜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유일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것이라는 뜻이죠. 즉, 얘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The only thing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ll이라고 하면 복수라고만 생각하기 쉽겠지만 the only thing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is를 사용해준다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148번 문장 마치기 이전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stop ing, stop 투부정사에 대해서 설명한 김에 투부정사를 가져오느냐 동명사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stop 투부정사와 stop ing는 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그렇다면 remember, 이건 어떻게 될까요? remember, 얘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를 하면 뭐뭐 할 것을 멈추다. 얘는 부사적 용법은 아니지만 약간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remember ing라고 하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forget 다음에도 투부정사 ing가 나올 수 있는데요. remember랑 의미가 거의 유사합니다.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할 것을 있다, 해야 할 것을 있다라는 뜻이고요.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요, forget ing 그러면 뭐뭐 했던 것을 까먹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regret 이라는 동사도 있는데요. regret은 투부정사 ing를 나눠놓으면 이것도 비슷합니다. regret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아직 하진 않았지만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ing는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try도 있죠. try는 무슨 의미죠? try 투부정사라고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가 아니라, 자, 얘는 의미가 조금 특이해요. try 투부정사는 뭐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라는 의미고요. try ing는요, 한번 시도해보다, 그냥 한번 경험 삼아 해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법 체계에서는요, 투부정사와 동명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요. 투부정사는 실현되지 않았던 거, 동명사는 실현됐던 거 라고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더 공부를 해보시고요. mean이라고 하는 동사도 있는데요. mean 투부정사라고 하면은 뭐뭐할 의도이다, 뭐뭐할 작정이다 라는 의미고요. mean 동명사를 쓰게 되면요, mean 동명사를 쓰게 되면은 뭐뭐임을 의미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살짝 모두가 다르죠? 자, 이 표현들 전부 다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표현들 중에서 실제로 문법 문제에 나올 만한 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stop, 두 번째 remember, 세 번째 forget, 네 번째 mean. 얘네 정도만 문법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문법 문제로 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주고 혹은 맥락을 주고 그 다음에 알맞은 영작을 고르시오, 알맞은 형태로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를 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공시생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시 문법 문제를 보면요, 영작 문제라는 게 있죠. 영작 문제 간단합니다. 해석을 줘놓고 얘를 영어로 올바르게 고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어떤 문법은 이렇게 영작 문제로밖에 못 내는 게 있고, 어떤 문법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밖에 못 내는 문법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문법들은 해석이나 맥락이 없으면 절대로 출제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생들은 영작 문제에서 나오겠구나, 그리고 고등학생분들은 서술형 시험에서 나오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어서 149번 문장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It is necessary. 이거는 이제 쉽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겠다. It is necessary. 이것은 필수적이죠. 뭐가? To manifest. 여기부터가 진주어가 되겠네요.
manifest 그럼 보여주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죠. manifest gratitude 감사함을 보이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To the thousands of doctors and researchers. Thousands of doctors 수천의 의사들과 and researchers 이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보내는 게 필수적이래요. 어디에 있는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이 의사들과 연구자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with great generosity and professionalism까지 이렇게 괄호를 치면요. 위대한 관대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dedicate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뭐를?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바치는 거예요. daily 매일매일 with all their strength 그들의 모든 힘을 가지고 그들을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죠. 어디에다가? to 동그라미 the service of the suffering 고통받는 사람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and to the curing of illnesses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후부터 끝까지 이렇게 괄호를 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니까 thousands of doctors and researchers라고 하는 명사구를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들이 수식을 하고 있는데 all over the world 이 표현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하고요. themselves 다음에 daily with their strength 오늘 왜 이렇게 꼬이죠? with all their strength라고 하는 이 부사 덩어리들이 또 꾸며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150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0번 문장. Those who love the world. Those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사람들 이란 뜻이죠. 뒤에 보통 ing나 pp나 관계사절과 같은 형용사류가 뒤따라오게 되고요. Those who love the world.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learn, 배웁니다. with great effort. 위대한 노력을 가지고 배운다는 거죠. 뭐를? The art. art가 뭐예요? 기술이 되겠네요. of obtaining and enjoying. 습득하고 and enjoying. 즐기는 기술이죠. 뭐를? What they love.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즐기고 얻는 그런 기술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With great effort. 위대한 노력을 가지고. 대단한 노력을 가지고.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51번. One way to help keep life slings and arrows from knocking you off course is to ensure your life is 빈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One way. 한 가지 방법이죠. 뭐 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뒤에 to help 나온 거 보니까 투부정사가 시작이 됐네요. 돕는 한 방법이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help 다음에는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더라도 투부정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통째로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help keep. 유지하도록 돕는 거야. 그런데 뒤에 from 보이죠? 유지하다라는 속보다 뭐가 더 좋을까? keep A from ing. 의 해석이 더 낫겠죠. 그럼 무슨 뜻인데요? A가 ing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라는 거잖아요. Keep life slings and arrows. slings and arrows 그러면 이따 뜻을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나와 있죠? 비유, 역경, 가혹한 상황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가혹한 상황들을 from knocking you off course. knock 그러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드리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뭐뭐의 상태로 만들다 라는 뜻도 되는데 어떤 선생님은 후자의 뜻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전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of course 일종의 결과구문이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되고요. course 이 길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오케이? knocking you off course 경로로부터 벗어나도록 너를 두드리는 것으로부터 막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웠죠? is 뭐뭐입니다. 뭐입니까? To ensure your life is multidimensional. ensure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뭐라는 것을? That your life 너의 삶이 is multidimensional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And 그리고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구가 부사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장소만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 way가 들어간 표현도 종종 부사류로 사용이 됩니다. That way 그런 식으로 a setback 하나의 실패가 in any one area 한 분야에서의 실패가 won't mean 의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In your mind 너의 마음속에서 또 부사류가 끼어 있네요. 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that you are a complete failure 네가 완벽한 실패, 완벽한 패배자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A라는 일도 있고 B라는 일도 있고 C라는 일도 있고 D라는 일도 있을 겁니다. 쭉쭉쭉 있을 건데 자, 우리의 삶은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뭐 공시생을 예로 들어볼게요. 뭐 행정법이 있고 행정학이 있고 영어가 있고 국어가 있고 한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한 개에서 실패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다 망한 거예요? 아니죠. 나머지 삶의 부분들은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가 하나를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걸 실패한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험에서 좀 미끄러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망한 겁니까? 아니죠.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란 것도 경영을 해나가고 있죠. 시험 몇 개 망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다 망한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여러 가지 층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음으로써 한 부분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자, slings and arrows 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요. arrow는 화살이니까 역경을 의미하는 거 아실 수가 있겠고요. sling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다 그럼 투석하다죠.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거잖아. 돌팔매질이죠. 그쵸? 그래서 투석이란 의미도 될 수가 있고요. 명사로 투석기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매달다라는 의미도 있어서요. 매달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밧줄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52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52번 문장. Health was for many East Asians both previously and today dependent on the balance of forces in the body 까지만 읽어볼게요. Health, 건강은요 was 뭐였습니다. For many East Asians both previously and today 까지 이렇게 가르쳐보면요. 건강은요 많은 동양아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dependent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떨어져 있는 거네요. 의존적입니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 balance of forces in the body. balance, 균형에 달려 있는 거죠. of forces, 힘인데 in the body. 몸 안에 있는 힘들의 균형. 아마 뭐 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달려 있대요. and 그리고 the relationships 괄호를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네. The relationships between every part of the body and almost every other part까지 이렇게 괄호를 쳐볼게요. The balance가 1번 목적어였다면 the relationships 이게 2번 목적어가 되겠죠. 관계들에 달려있대요. Between every part of the body 모든 몸의 부분들 사이의 관계고요. 이것과 and almost every other part 거의 모든 다른 파트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손이 있어? 손이 다른 모든 신체 부위와 갖는 관계. 발이 있어? 손을 포함해서 발이 다른 모든 신체 부위와 갖는 이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죠. 됐죠? 15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just as inside a living body, the heart, lungs, and bloodstream work constantly to supply oxygen to every living cell 이라고 되어 있죠. just as라고 하면은 우선 표현부터 알아볼게요.
마치 뭐뭐 하듯이 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치 뭐뭐 하듯이. 뭐뭐 듯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일종의 비유법이고요. 비유 중에서도 직유법에 해당합니다. 직유는 영어로 similar라고 한다는 것도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just as inside a living body. 살아있는 몸 안속에서도 그렇듯 안속에서 the heart, lungs and bloodstream. 심장과 폐와 그리고 bloodstream, 그 피순환계가 work, 일하듯이 constantly, 끊임없이 일하듯이 뭐 하기 위해서 to supply oxygen, 산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듯이 어디에? to의 동그라미 every living cell, 모든 살아있는 세포들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듯이 라고 되어 있는 거죠. The communication system, 의사소통 시스템은요, in an organization, 조직, 기관 안에서의 의사소통 시스템은 supplies, 공급합니다. Its smallest units, 그것에, 그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들에게, 그 단위가 누군데? employees, 직원들에게 뭐를 제공해줘? with의 동그라미 the most valuable thing,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해준다는 거죠. 뭔데?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딱 읽자마자 여러분 의미 파악이 바로 되셨나요? 되셨으면 너무 좋은 건데 안 되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compare and contrast 패턴이라고 부르는 이 패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비교 패턴일 경우에는요, 나열하고 제시되고 있는 대상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내야 되고, 이 공통점이 곧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조가 나오는 경우에는 차이점을 알아낸 후에 두 가지입니다. 차이점 자체가 그 글의 중심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는 쩌리일 뿐이고 우리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소재의 차별점, 그 나머지 소재들과의 차별점, 이게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직유, 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점을 가지고 다루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나열해 보자고요. 자, 우리 몸속에서는 어떻다 그랬죠? inside a living body. 몸속에서는 heart나 lung이나 이런 친구들이 뭘 제공해 준다고? oxygen, 산소를 제공해 준다고요. 어디다가 제공해 준다고요? in every living cell, 세포에다가 제공을 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조직에서는 올가라고만 쓸게요. 조직에서는 어떻죠?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한다고? 제공해주죠. information을 제공해준다고요. 어디다가? employees, 직원들에다가. 오케이? 그런데 아까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면서 설명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the most valuable thing 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신체에서 옥시전이 하는 역할도 가장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고 있으면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각 신체 장기들이 산소를 모든 세포들, 모든 직원들한테 뿌리고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 시스템도 조직 안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정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15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The advocates, 지지자들인데 of the free market economy, 자유 시장 경제의 지지자들은 argue, 주장합니다. that 이하라고.
to be left to itself 괄호 쳐버리면 to be left 남겨지는 거죠. to itself 지 스스로에게 남겨지는 거니까 그 자체로 내버려지면 이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내버려 두면 간섭하지 않으면 unhindered by state intervention 또 부사류가 나오고 있죠. ed에 동그라미 치고 pp라고 적으시고요. 분사구문이네요. unhindered 방해받지 않는 채로 뭐에 의해서 state intervention 주의 시의 도시의 방해 혹은 간섭에 방해받지 않는 채로 지 스스로 그냥 내버려 둬지면 the market 시장은요 will deliver 전달해 줄 겁니다. the maximum good good이라고 하면 선이란 뜻도 있지만 이익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 최대의 이익을 제공해 줄 거라는 거죠. 어디에? to society 사회에 됐죠? 자, 이 글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읽기 편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독해를 할 때는 주제에 맞는 장르에 맞는 어휘들의 쓰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보통 free market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요 free의 반대말이 뭐가 되냐면 regulation이 됩니다. 그리고 이 regulation을 하는 주체는 보통 government나 state 정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걸 시장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굴려나가는 거냐면 개개인들, individuals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정부가 regulation을 한다면 collective benefit,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사회적인 이점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 관련된 글이 나오면 이 두 가지 대척점이 있는 요소들이 계속 비교 대조가 될 거예요. 물론 저도 알아보니까 경제학 중에서는 이것을 부정하는 경제학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글들의 대부분은 이 프레임 안에서 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과분들은 이런 데 좀 약하잖아요. 그쵸? 자, 넘어가서 155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5번 문장은 별표 하나 쳐놓고요. In fact, 사실상 there is so much salt in the seas of the world that if it were possible to remove the salt and spread it over,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some people believe it would form a layer a mile thick. 이렇게 되어 있죠. 문장 굉장히 복잡한데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there is, there are 구문 나왔죠.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 있다라는 의미네. 문법 공부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해보면 so much salt 뒤에 s가 붙어있지 않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취급? 기본적으로는 단수 취급이다.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건 there is가 옳겠다 라는 것까지 판단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There's so much salt 매우 많은 소금이 있대요. In the seas of the world 세계의 바다에는 이만큼 있대요. 됐죠? 그런데 so의 세모 표시, that의 세모 표시.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so that 구문이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전 여기서 한번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바다들에 너무 많은 소금이 있다. That 그래서 if it were possible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면 여기서 it은 가주어가 되겠고요. if 다음에 were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뭐예요?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 If it were possible 이것이 가능하다면 뭐가 가능해? To remove the salt 소금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to spread it over 그것을 그 소금을 over 그 위에 뿌려놓을 수만 있다면 어디에 뿌려놔? over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여기 끼어든 게 되는 거겠죠. 미국에 뿌려둘 수만 있다면 some people believe 몇몇 사람들은 믿습니다. that 이하라고 it would form
그것이 그 소금이 would form 형성할 거라고. A layer a mile thick. A layer 층을 형성할 거라는 거죠. 얼만큼 두꺼운 1마일씩이나 두꺼운 레이어를 형성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거죠. 됐죠? 자,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무슨 내용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엄청나게 많다? 소금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까 if it were possible 여기 were에다가 가정법 과거라 그랬죠. 그런데 주절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주절이 시작되는 부분 some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some people believe라고 되어 있고 it would form 이라고 되어 있죠. 가정법 과거가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would form이네. 가정법 과거. 여러분, 문법적으로 너무 집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정법 과거가 뭐였어요? if 다음에 과거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would 같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해석이 뭐였죠? 뭐뭐 했다면, 뭐뭐였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생각하면 자꾸 if가 일종의 조건문이라는 걸 너무 까먹어요. 여기서 한번 나눠볼게요. 뭐뭐 했다면 뭐뭐일 텐데, 즉 A라면 B일 텐데 라는 조건문이잖아요. 일종의. 그쵸? 소금을 제거해서 뿌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층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조건이었다면, 원인이었다면 얘가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써주는 것도 이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써야겠죠. 됐죠? 이렇게 분석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구문 딱 보기만 해도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 연습을 꼭꼭꼭 하셔야 되는 문장이라는 점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6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When making decisions. making, ing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분사구문이죠? 결정들을 만들 때 make sure, make sure 얘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확실히 해라 라고 해석을 할게요. 뭘 확실히 해? To identify your preferences early on. 너의 preferences, 너의 선호들을 early on 이라고 하면 초기에, 처음에 식별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확실히 해라 라는 거죠. 네가 뭘 좋아하고 뭘 더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아내라는 거예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네가 네 선호를 초기부터 확실하게 결정해놓지 않으면 you may feel, 넌 느낄지도 몰라. overwhelmed, overwhelm,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압도하다는 뜻이죠. 압도됐다고 느낄지도 몰라. by choices, choice라고 하면 선택이라기보다는 선택권이 되겠죠. 선택권들에 의해서 압도될지도 몰라. 어떤 선택권들? That in many ways look identical.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많은 측면에서 look identical.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선택권들에 의해서 압도될지도 몰라라는 거죠.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식당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식당에 김치찌개가 있고 된장찌개가 있고 김치 두루치기가 있고 된장 짜글이가 있습니다. 식당에 쭉쭉쭉 이렇게 메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메뉴를 바로 고르는 타입이세요? 아니면 한참을 고민하고 고른 타입이세요? 아니면 어쩌면 남한테 골라달라고 하는 타입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립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남한테 결정해달라고 하는 타입이긴 한데, 자, 메뉴들 보니까 다 한식이잖아요. 다 밥반찬이고 다 장 가지고 만든 거죠. 된장, 김치찌개는 고추장 안 들어가는구나. 장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뭔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들어가자마자 나 김치찌개, 나 참치 김치찌개, 나 돼지 김치찌개, 이렇게 바로 메뉴를 고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두 비슷해 보이는 메뉴 속에서 결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비슷해 보이는 동일한 것 같은, 그런데 너무나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선택을 못하고 압도당해 본다는 겁니다. 차라리 결정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맨날 옷을 갈아입고 다녀야 될 바에는 교복을 입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다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런 선호도를 미리 결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것과 관련해서 배경 지식으로 우리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 총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쓰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본 적 있을까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언제부턴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럼 여러분들이 뭐부터 떠오르시죠? 코끼리부터 떠오르시죠. 난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 정치인이고 연단에 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기훈은 절대로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부터 떠오르죠? 사기꾼의 이미지부터 떠오르죠. 그쵸? 언어는요, 듣는 순간 사람의 머릿속에 틀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언어를 중심으로 우리는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언어적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에도 심리학 책들을 보면요. 선택의 틀이라는 의미에서 프레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A라는 상황이 주어지면 B라는 선택을 해야지. 그리고 A and B라는 상황이 나오면 C라고 선택을 해야지. 라고 어느 정도는 속으로 결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당연히 이렇게 즉각적으로 결정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가 미리미리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기에서 시간을 쓰지 않고 이 외에 다른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선택의 틀, 사고의 틀은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체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56번 문장이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어서 157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As wildfire season, wildfire, 야생불이 raged, 화나 있을 때 in California this fall. 캘리포니아에서 이번 가을에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엄청나게 타올랐다는 게 되겠죠? 타올랐기 때문에 a startup, 하나 스타트업 기업이 that with its cutting edge technology, cutting edge technology, 그것의 최신식의 기술을 가지고서 used, 사용한 스타트업 기업이 되겠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사용했던 이런 스타트업이 뭐 하기 위해서? to pinpoint the location of blazes. pinpoint 그러면 딱 집어내는 거죠. the location, 장소를 집어내네. of blazes. blazes 그러면 이렇게 화마가 되는 겁니다. 화마의 위치를 핀포인팅 하기 위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를 사용한 스타트업은 됐죠? 근데 여기 뒤에 부사구가 또 붙어 있어요. there, 거기에서 within minutes, 수분 안에 거기에서 blazes의 location을 핀포인트하기 위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를 사용했던 이런 스타트업은 was in some cases far faster. 어떤 경우에는 far faster, 비교급 앞에 far 이렇게 나왔으니까 비교급 강조가 되겠죠. 훨씬 더 빨랐습니다. 뭐보다 더 빨랐어? Than firefighters would have been. firefighters, 소방관들이 would have been. 그랬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는 거죠. 아마 여기에는 fast 정도가 생략이 돼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도 얘는 되살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X 표시하겠습니다. 오케이? firefighters, 소방관들이 빨랐을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됐죠? 157번 문장 같은 경우에도 부사류가 끼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부분이었어요? With this cutting edge technology, 이 부분이랑 어디? In some cases, 이 두 부분 정도가 끼어 있는 부분이라 말이 또 꼬이네요. 끼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닛 15 모든 문장을 전부 다 해설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보았고요.
아무래도 제 강의를 정규 커리큘럼으로 따르면서 듣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필요한 문장만 발췌해서 듣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법들을 해설해 드리려고 시간 좀 많이 할애를 했고요. 그래서 한 유닛당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까지 분량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양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닛 16 천일문 완성 해설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